자, 안녕하세요. 자, 일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 지난주 너희들은 먼저 풀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네? 우리 지난주 풀었던 게 수요 공급이 약간 좀 어렵죠, 그죠? 자, 일단 그럼 오늘은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저 문제점은 좀 이따, 뒤에 보고 풀 만큼 풀고, 네, 그건 좀 따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갖고 있던 수요 공급 있죠?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수요 공급. 답이 틀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준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제집의 문제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있죠. 문제를 좀 약간 조잡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구조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내준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이제 문제 공부하실 때 각각 있는 테마별로 있죠.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 있는 이제 내드린 문제 있죠. 이걸 갖고 기준작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있는 수요 공급 없는 분 있습니까? 수요 공급. 자, 봐볼게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공급. 기본 맥락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수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그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이게 뭔지 알죠? 그죠? 가장 기본은 살 의사와 살 능력 있는 수요. 항상 이 테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꼭 기억할 게 있죠. 뭐 기억하셔야 됩니까? 유량과 뭐요? 저량. 이 차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잘 알지만 맨 먼저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둘 중에 한 개만 기억하자고. 어차피 유량 반대가 저량이니까 그 반대인 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니까 저량 쪽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저량 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얘가 기간이면 얘는 뭐요? 시점이죠. 얘가 현재 장기면 얘는 뭡니까? 이게 신규면 얘는 뭐요? 재고죠. 또한 야채 보니까 얘가 임대료, 지대라고 했으면 이건 가격.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건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여기에 첫 번째 묻는 패턴. 자, 두 번째 패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일단 우리 기간이란 말과 시점을 가지고 장난칠 건데, 자, 첫 번째 우리 보유란 말은 수요 공급이에요. 보유. 물건 내가 사고 싶어하는 양이야. 보유란 말 뜻이. 이건 수요죠. 거꾸로 존재란 말 뜻은 수요 공급. 공급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기간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고, 그 다음에 시점은요. 이렇게 해서 말로 묻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숫자 찾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먼저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시험 나오니까. 자, 두 번째 묻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이 있죠. 이게 꽤 중요한 거죠. 그죠? 곡선상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 뭐예요? 양의 변화고, 곡선 자체는 수요 또는 공급 뭐예요? 의 변화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나왔을 때 얘는 뭐 나와야 됩니까? 가격. 얘는 뭐요? 가격 200.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걸 분명히 장난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이게 장난치겠습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진다 또는 기대되어진다 이런 질문 내겠다 문제에서. 아니면 대체재 가격 또 뭐가 있습니까? 보완재 가격이 있죠. 얘는 어떻게 포함되는 거요?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해제와 가격일 때만 반드시 곡선상이고 당해제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이런 요인은 전부 다 이 지번 속에 포함된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키워드 요거죠. 자, 일단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장난치면 뻔한 거면 이미 기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아까 했지만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면, 이건 가격 상승 거의 물으면 수요 쪽에 보통 묻는 거예요, 공급보다. 그래서 수요 물었을 때 이건 뭐요? 수요 증가 감소, 꽤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결국 당연히 뭐 있으면 수요는 증가되겠죠. 공급은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묻습니다.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은, 얘는 반드시 수요가 뭐합니까? 주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동산과 비슷한 게 이 동네에 굉장히 많대. 그럼 내 물건 사러 올 수 있는 수요자가 훨씬 줄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대체재 보완제. 가장 많이 묻는 게 결국은 대체 보완제예요. 그래서 A 물건과 B가 있으면요. 자, A 물건 가격 올라가면 여기 있는 당해져 있는 수요는요. 수요 같이 올라가죠. 대체는.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대체랑은 둘 중에 물건 딱 한 개를 선택해야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둘 다 동시에 선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 둘 다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이때 뭐 있습니까? 이 가격이 올라간다 간다면 이 물건 삽니까? 안 산다 이 말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물건 산단 말 아니에요. 그냥 논리상 봤을 때. 그러니까 대체는 무조건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산다 사지 않는다가 이거 판단해 버리라고. 안 되면. 그럼 결국은 사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요 감소지, 예수의 증가지, 그래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보완이란 말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이죠. 자, 도움을 주는 물건은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당해져가 있는 수요는 무조건 이하가 뭡니까? 반대 관계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뭐 있습니까? 휘발유 생각하시, 휘발유. 차가 올라면 차 삽니까? 안 사면 뭐 휘발유 수요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문제 풀 때. 자, 일단 요거 세 개 가장 중요한 테마요. 그 중간중간 이제 뭐 있습니까? 장난칠 게 뭐 있냐? 요거 장난치겠지. 대체 효과란 말과 소대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항상 대체 소득은 잘 구분하실 게, A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A제에 대한 수요를 묻거든요. 물었을 때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여기 들어올 게 항상 뭐를 보는가 하면 요 말. 효과란 말이 들어왔을 때만 생각하라고. 효과란 말이 없으면 다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효과 들어왔을 때 가장 항상 묻는 게 여기에 소대 효과냐 대체 효과 항상 묻게 돼 있다, 문제가. 근데 잘 보실 게 뭔가 하면 같은 물건이지. 같은 물건은 절대 소대 효과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 지문상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수요는 얘는 오직 이걸 장난쳐야 돼. 그런데 반대 거꾸로는 뭐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이와 같이 B제에 대한 수요가 딱 들어오지. 얘는 무조건 이걸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항상 장난치는 게 여기서 대체 효과냐 소득 효과냐 이걸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뭐냐, 이 말이 들어왔을 때 효과란 말이 왔을 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건 다른 물건인지, 얘는 무조건 장난치면 요 말 대신 요걸 장난친다고, 소득 효과 가지고. 이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효과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같은 물건 다른 물건 확인해. 해서 같은 물건 당연히 이건 소득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데 단지 장난칠 건 여기 있는 요 말 장난친다고. 그럼 결국은 요거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지.
반대 거꾸로 얘는 뭐 있습니까? 다른 물건 나 있지. 이건 무조건 이걸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리고 이 말 대신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은 가장 중요한 딱 세 개 테마야. 하나, 둘, 세 개라고. 이쪽에 항상 움직이시라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 자, 1번은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요. 1번. 예,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 자체 이동 틀린 거죠. 왜? 원인 자체 가격이면 결국 뭐예요? 곡선 상이동이죠. 2번 갑니다. 임대료, 즉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량은요.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 반비례지. 양은 감소해야 되지. 자, 3번 갑니다. 자, 지금부터 3번과 문제 2번에 2번 두 개 비교하시라고. 1번에 3번과 2번에 2번 두 개 비교하셔. 해서 그걸 빨리 느끼셔야 돼. 자, 거기 있는 문제 요거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요 두 개.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효과란 말 나오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딱 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볼 필요 없어. 효과 나왔을 때만 그걸 신경 쓰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번에 3번 보니까 소득권 나 있지. 그거 제일 먼저 확인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확인하고. 같은 물건이지. 그럼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요때는 그 중간 보지 말고 임대라고 끝에 있는 이제 저기 수요를 서로 비교하라고. 임대를 하락했지.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소비량 증가했죠? 그 맞는 거잖아. 다시 2번에 2번가. 그러니까 소득 효과 나 있지. 효과 나는 순간 이제 물건 찾아야 돼.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그럼 뭐 써야 돼? 대체 효과. 알겠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4번 갑니다. 1번에 4번 보니까 수요의 변 항상 수요량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 자꾸 생각하시라고. 근데 뒤에 뭐나 있습니까? 가격 나 있지, 가격. 다음에 이거 뭐요? 수요량의 변화지. 그죠? 같은 말, 곡선, 상의도. 자, 5번 갑니다. 1번, 5번. 1번, 5번 나오면요. 거기 뭐나 있습니까? 수요 영향 주는 물었지. 자, 수요 반대 뭐요? 공급. 그러면 우리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공급에 영향 줄 수 있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영향 주는 두 개 있지. 기술 진보가 뭐? 생산비지. 항상 그렇게 답을 찾아라고 이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문 딱 뜨면 우리 개론 가면 공시가 돼 있어. 요 지문 딱 뜬다 그러면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요 영향 주는 딱 나오지. 나오면 절대 기술 진보라고 생산비란 말이 있냐면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 없으면 맞다고. 있지. 그죠? 거꾸로 만약에 공급에 영향 주는 딱 물었죠. 그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두 개 있잖아요. 뭐뭐 있습니까? 인구하고 소득. 그런 답을 자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1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정상재 수요는 뭡니까? 증가지. 우측 이동이죠? 반대로 열등제는 수요 감소합니다. 자, 2번에 3번. 이런 거 지문 뜨지? 뜨면 무조건 통과야. 이 말은 뭔가 하면 개별 수요 합이 시장 수요야. 훨씬 더 탄력은 시장이거든. 이건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다고. 그냥 단지 이런 걸 낸 것은요. 이 말이죠. 얘가 이 지문의 어떤 주 메인이 아니야. 엑스트라지,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보니까 수요의 변화지. 누가 비교하지? 수요량과 비교할 거 아니야. 그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차이가 뭐예요? 가격이 있냐면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5번.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 빠져먹었는데 대체 투자 대상, 이거 시험 꽤 많이 냅니다.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거 좀 정리하자고요.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습니까? 은행하고 뭐가 있지? 저축과 주식이야. 호황이라면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인 주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럼 결국 부동산 수요는요? 줄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미면 차이가 있으니 절대 혼돈해서 안 된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특히 요 세 개만큼은
다른 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이건 좀 조심할 그런 지문입니다.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대체 투자진 호황인 부동산 수요는 뭐요? 감소. 그 틀린 게 3개 있죠. 2번, 4번, 5번 3개 틀렸어요. 2번, 4번, 5번.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문제 3번 가보니까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되는 거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잘 볼게. 첫 번째 답이 안 되는 거 뭐 수요 반대 뭐 공급이란 변수 있냐 찾아보라고. 있지? 기억이 있지? 단계돼 있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목 자체가 수요의 변화야. 그 수요의 변화 반대 뭐 공급 아니고 다시 수요량의 변화지. 그지? 그 수요량의 변화 원인 뭐가 있어? 가격 나야 되지. 그럼 답은 2개 틀린 거 아니에요? 기억과 디귿. 이래 찾는 거 문제를. 기억은 공급 변수고 디귿은 수요량 변수니까. 자, 4번. 나 같으면 4번 같은 시험 내겠어. 자, 요거 하고, 예, 일단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기 있는, 이 몇 번인가 하면은, 예, 2페이지 4번. 2페이지 4번. 일부 제가 테마별 다 따로 묶었습니다. 그 테마별로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공부하실 때. 2페이지 4번 있죠? 예. 거기 있는 2개 지문은 2페이지 4번 우리 과거에 감정평가 시험이 났던 거요. 2페이지 4번. 자, 일단 이와 같이 나오죠? 나온 문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지하철, 그 다음 뭐가 있지? 버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택시. 그 다음에 가격 양을 수출하고. 아마 요 비싼 게 우리 전에 물었던 게 이거 물었던 거 아닙니까? A제 가격이 올라가면 B에 대한 수요 감소, C에 대한 뭐 수요는 증가, 뭐 이렇게 시험됐는데, 나 같으면요. 자, 똑같은 건데, 이하가 시험 내겠다고. 자, 지하철 가격 올라갔지? 버스에 대한 수요 뭐 감소했지? 택시에 대한 수요 증가한 거 아닙니까? 요 관계는 보세요. 한제와 다른제와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건 벌써 대체, 즉 관련제, 대체제이냐 보완제 묻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이 가격 들어오면 요 반대 방향이지. 요 무슨 관계? 보완이지. 요 같은 방향이지. 무슨 관계?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그 지금 보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 물었어요. 자, 버스에 대한 수요 뭐 있습니까? 감소한다 있지. 택시에 대한 수요는요. 자, 이건 소득이 조건이거든. 소득이 조건이면 곧 이건 정상제 열등제 묻는다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을 때 버스에 대한 수요는 뭐 감소했죠. 이건 무슨 제? 열등제.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한 수요는 같은 방향이죠. 이건 무슨 제요? 정상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런데 물어보자고. 이 버스와 택시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예요? 보완이에요? 자, 보세요. 대체이든 보완은 기본 조건이 뭔가 충격을 딱 줘야 돼. 예? 충격을 주었을 때 그 상대편 반응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하철 때문에 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얘들 둘 중에 누가 충격 준 거 있어? 없잖아. 없으니 이건 뭐 있습니까? 아무 관계 아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가. 최근 문제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네, 3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뒷장에 있는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면 뒷장 2페이지. 자, 거기 4번 균형시장에 있는 4번. 자, 이런 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딱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수입차가 있고, 먼저 물건 등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국산차가 있지? 또 뭐가 있습니까? 휘발유 나와 있거든? 자, 여기 보자고. 요 무슨 관계 벌써? 무슨 관계? 차하고 휘발유는 무슨 관계? 요거 묻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격과 양을 일단 써주고 대체반은 무조건 가격을 써줘야 돼. 그래서 수입차가 관세가 인하되었어. 그럼 결국은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요.
증가되면 이게 대체 맞잖아. 얘 사면 얘 안 살 거 아니야. 결국 여기 뭐 있습니까? 국산차에 있는 수요는요. 감소하죠.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순서, 이런 순서. 그죠? 그럼 국산차에 대한 가격은요? 차값 떨어지죠. 여기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물어주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휘발유 수요는요? 줄지. 휘발유 수요가 줄면 얘도 이런 순서를 읽습니다. 차에 대한 수요 감소, 차값 올라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요걸 묻고 자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과거의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죠 뭐. 자, 그래 보시고요. 다시 앞장 가볼게요. 문제 5번. 제가 봐서 5번과 6번은 사실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5번처럼 시험 낼 수도 있고 6번처럼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5번 가볼게. 수요 곡선이 자체가 우측이동. 곡선 자체 우측이면 수요 증가죠? 자, 일단 1번 갑니다. 기억번 보완제 가격은, 보완제는 무조건 가격 나오지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그 수요 감소죠? 니은번 대체제 가격 하락은 무조건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는 가격 하락하면 수요 감소고요. 자, D급번 인구 등의 감소는 수요 감소죠? 니을번 다 만드는 거지. 왜?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미연번에 뭐 있습니까? 소득 증가시 우등제 또는 정상제는 수요 증가지. 그 다음 B번에 뭐 있습니까? 가격 상승이면 안 되지만 상승 뒤에 뭐 있어? 예상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 이건 수요 증가죠. 그래서 답은 미연, 비업 두 개라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도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뭘 묻는 거예요? 수요 증가지. 자, 1번 답 안 되지. 왜 안 돼? 이건 공급 함수니까, 그죠? 2번 주택 가격 상승, 이건 수요량의 변화지. 3번 가볼까요? 개발 금융, 개발 아닙니까? 이것도 공급. 개발 금융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가격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이건 수요 증가지. 다섯 번째 보완제 가격은 항상 반대 방향. 가격 올라가면 수요 감소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부동산 수요 물었죠. 이 말 묻는 순간 무조건 일반 재화들 것으로 비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이건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까? 부동산 종류와 기간에 따라서 탄력성 정도는 달라지겠다.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지 압니까? 차별화된 수요. 이 말 나오지. 난 무조건 이건 개별성. 항상 개별성에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부동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수요활동의 구매 기간. 자, 우리 분필 사는 거, 집 사는 거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집이 더 비싸지. 구매 기간, 장기간. 그러니까 7번 같은 거 항상 문제 풀 때 있죠.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특히 7번에 4번은 이거 장난치기 가장 좋은 문구예요. 7번, 4번은 좀 기억하시는데 수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안점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의 차이가 있다 써야 돼. 즉 우리 분필은요 서울에 있던 창원에 있던 가격 차이 있으면 없지. 근데 30평 아파트는 창원과 서울의 가격 차이 있습니까?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절대 비슷해지는 경향이 때문에 말씀은 안 된다 사실 꼭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번요. 주거용이 상업보다 훨씬 더 다른 용도라는 것은 상업이나 공장입니다. 훨씬 더 탄력적. 자, 8번은 부동산 공급 묻는데 여기 보자고. 이 부동산 공급을 가지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는가? 이렇게 답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은 물리적 공급 반대 무슨 공급? 그죠?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수직이죠?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경제 공급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용도 등을 변경할 수 있지. 그런 결국에 얘는 무슨 곡선? 우. 바로 갑니다. 이럴 때 여기까지 가셔야 돼. 부동산 공급 부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결 방법. 공급량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리 공급은 공급량 증가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어떤 측면만? 경제 공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공급도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단기란 말과 뭐가 있죠? 장기가 두 개, 장기. 그러면 단기는 절대 단기 장기 차이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어쨌든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항상 공급이 뭐 있어요? 이렇게 비탄력이죠. 급경사. 장기는 뭐죠? 훨씬 더 완만하죠. 탄력적이죠.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공급자가 딱 태어난 순간 무조건 나올 말이 있지. 집은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내고재이다 보니까 소모품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산 사람이 나중에 뭐 됩니까? 공급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요 말 딱 나오면 무조건 이 점 떠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올 게 대부분 공시가 돼 있다고. 이게는 이거 나오면 결국은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되고, 얘 나온 순간 같이 비교하고, 이 말 나오면 이 말 나온다. 항상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일단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네, 8번 가보니까 8번 1번의 키워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꺼이 공급하려고 하려고 할 수 있는 공급. 즉 이 말은 기꺼이 공급하려 한다. 이게 할 의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할 능력, 합친 게 유효 공급. 그 다음 2번요. 2번은 단기는 장기보다 비탄력이죠. 그 이유할 필요 없어. 이건 지문 딱 뜨면 이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탄력 비탄력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 쭉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뭐예요? 부동산 공급자는 나왔잖아. 난 무조건 보세요. 이 지문 떼야 돼. 얘는 부동산 공급자 쓴 목적 결국은 이걸 파악할 목적, 이 내용 파악할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지, 그지? 그죠? 부동산 보유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번에 물리적 공급, 경제 공급인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수직. 그 다음에 경제 공급, 우상향. 답 두 개죠? 2번과 4번. 2번과 4번. 5번. 특히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물리적 공급은 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려하시고 뒷장 갑니다. 9번 갑니다. 자, 9번 보니까요. 네, 이건 그냥 가볍게 가셔야 되는데 1번 키워드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감소지. 2번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건 수요 공급 둘 다 영향 준다는 거예요. 둘 다 뭐죠? 증가지. 둘 다 수요도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자, 3번은 부동산 공급이 딱 나오면서 유량과 저량 나오지. 난 무조건 둘 다 분석해야 된다. 이 말만 하시면 돼. 유량 분석뿐만 아니라 저량도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자, 4번 요거 묻는 거요. 요 내용. 요거 묻는 거요. 그래서 일정 뒤에 뭐나 있습니까? 기간 나와 있으니 기간 대신 뭐 써야 됩니까? 유량. 그 다음에 뒤에 뭐 존재 나 있죠. 존재 대신 뭐 써야 돼요? 공급. 연결하면 유량의 공급량이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융자비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융자비율은 그냥 돈을 빌려가는 금액입니다. 낮다란 말은 돈을 적게 빌려가 아닙니까? 불안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수요이든 공급은 둘 다 뭐요? 감소. 10번은 제가 실제로 10번 같이 시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 시험 안 낸다고. 내 목적은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혼드랑 쉬운 질문이 있어. 이걸 다 집어놨어, 일부러. 그러니까 10번은 하여튼 그래 보시면 돼요. 자, 10번의 기억번. 키워드는요. 인구 감소를 알고 있잖아. 고대 대가족 반대가 뭐야? 소가족? 핵가족. 자, 어쨌든 요것도 그냥 잘 구분하시라고. 어떤 게 수요가 더 많아집니까? 핵가족이지. 그죠? 그러니까 대가족은 수요 감소는 사실 아시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기억은 수요 감소입니다. 자, 니은번은 대체재 가격은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가격 나오면 가격 상승했을 때 수요 증가지. 그 다음 디귿번은 고금리 고배당. 이 같은 말이 뭐예요? 요거 대체 투자 대상 호황 그 말이.
대체 투자 대상의 호황일 때는 부동산 수요 감소, 즉 좌측 이동이죠. 그 다음에 니얼번 융자별이 많아진다. 세금 등 인하되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죠. 자, 미연번 조심해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이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예, 감소를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B업번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은요 증가되겠죠. 자, C업번 생산 요소 가기간 이건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예, 공급 함수 공급. 그래서 공급이 뭡니까? 감소하는 거지. 자, 2형번의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었을 때 부동산 수요는요 감소. 자, 11번 갑니다. 자, 11번 문제 푸는 요령. 여기 보실래요? 자, 갑니다. 지문 딱 나왔을 때 뭐라는가 하면요. 앞에 말이 중요한데 얘는 무조건 연, 월 이 말 나야 돼. 얘는 무조건 뭐 현재.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요 두 개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지문상에서. 그래서 현재 그 기억은 뭐나 있습니까? 키워드가? 뭐나 있습니까? 현재나 현재. 그럼 이건 벌써 뭐요? 저량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라고.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총 200만 채 공급에 존재하는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50만 채 공가죠. 빈집이야. 결국은 150만 채 판 거 아닙니까? 팔았대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어? 산 거지. 그래서 150만 채가 수요가 되겠죠. 자, 니은번호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한 해. 한 해는 곧 이건 유량에 대한 설명이지. 그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10만 채가 공급했죠? 그 다음에 뭐 7만 채 상가입니까? 판가입니까?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정리해볼게요. 유량의 수요량은 7만에 유량의 공급량은 10만이고 저량의 수요량은 150만이죠? 예, 저량의 공급 200인데 거기 지문 뭐 물었습니까? 유량의 수요량 물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자, 12번 문제. 저량에 대한 경제 변수.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재고 저량이지. 그 다음에 자산 저량이지. 부채 서비스액은요?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예요? 이 말 같은 말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원리금 상환액, 즉 은행 돈 갚는 거잖아. 갚을 때를 보통 어떻게 갚습니까? 월, 연, 분기마다 갚는 거지. 따라서 얘는 반드시 유량이야. 그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수입은 유량이지. 임금은 월급이죠? 유량이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신규, 이건 뭐죠? 유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주 간단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뭐예요? 이 패턴 아닙니까? 이건 쭉 같이 풀어보면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2페이지 균형시장. 균형시장. 자, 균형시장 나오는 패턴부터 합니다. 1번 패턴 하나, 2번, 3번 패턴 하나, 그 다음 뒤에 있는 5번, 6번 패턴 딱 3개 5번, 6번. 우리 앞에 있는 저기 틀린 게 다 복수 정대 몇 개 있죠? 그죠? 수요 공급에서는 2번은 복수 정대 뭐야? 3개 있지? 그죠? 뭐뭐 있습니까? 2번은 2, 4, 5고 또 8번에 복수 정답 있죠? 2번과 4번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12번에는 답 2개. 1번. 재고하고 자산만. 자, 하여튼 균형시장 패턴 딱 3개. 계산 문제 패턴 하나, 그 다음에 말로 묻는 건 1번 패턴, 그 다음에 2번, 3번 패턴이라고. 그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1번부터 갑니다. 1번 내용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자, 1번은
자, 첫 번째 이거 1번 질문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문제에서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많이 틀려 하던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수요, 공급은요? 이 말과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어떨 때? 수요가 올라갈 때 공급이요? 요거죠? 현재 거기 묻는 건 기억번 묻는 거요? 니은번 묻는 거요? 문제 1번. 이 구분돼야 돼. 이게 안 되면요. 그럼 진행 안 돼. 문제 못 푼다고 이거. 거기 뭐라 했습니까? 시장 균형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요거 물었잖아. 그죠? 그럼 결국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답을 찾아보라. 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그래서 자, 일단 바로 갑니다. 1번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나의 수요는요? 감소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보완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 말은 자, 우리 차에 대한 수요 감소, 휘발유 수요는요? 감소하겠지. 자, 3번 건축 공법 이건 뭐 있습니까? 예, 공급 뭐지? 증가지. 그다음 4번 답 안 되지.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그죠? 5번 가면 건축비 증가는 공급 감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공급 감소 아닙니까? 나머지 하여튼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를 찾아보라 했으니까 결국은 답은 5번밖에 안 된다고. 근데 네, 그 2번, 3번은요. 이 문제 이거 2번, 3번은요. 우리 과거에 자, 가장 기본 포맷이 뭐냐? 2번에 1번, 2번이 제일 기본 포맷이라고 해요. 2번에 1번, 2번, 4번, 5번. 이런 가장 기본 포맷인데 이걸 워낙 많이 내니까 나 같으면 있죠. 오히려 2번에 3번 같은 시험 내겠다,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자, 일단 가볼게, 이제. 2번에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이건 직설적인 그냥 바로 물어주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뭐 했습니까? 자, 풀어볼까, 이거 원리 원칙대로. 자, 수요 감소하면 무조건 뭐요? 가격도 양도 감소지. 수요가 공급이 증가된다면 가격만 반대 방향이에요. 양은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는 거 수요 공급 변화는 10개씩 답을 찾아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면 뒤에 계속 못 따라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그 가격과 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둘 다 동실명입니다. 가격은요? 양은요? 그러니까 참고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절대 가격과 양 둘 중 한 개 모르는 거예요. 그 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수요가 증가되면은 수요 증가 공급보다 크죠. 그 무조건 큰 쪽에 있는 값 따라가야 돼. 현재 그래서 뭐 있습니까? 수요가 더 증가됐으니까 가격, 양도 둘 다 증가지. 자, 일단 3번은 제가 좀 따겠습니다. 4번 가볼게.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뭡니까? 하라고 양은요? 증가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뭐한 거요? 예,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뭐 있습니까? 이 증가된 거지.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어쨌든 이 말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항상 가격과 양은 같은 방향이죠. 근데 공급적인 측면은 분명히 가격은 뭐 반대 방향입니까? 양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설명한 결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결과 이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뭡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가 하면요. 2번에 3번이 문제라고 이거. 나는 무조건 이렇게 시험 나온다 원래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잠시요. 2번에 1번과 5번은 보세요. 이와 같이 바로 이 답을 그냥 주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 무조건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는 이 값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그러면 2번에 3번 보니까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했지. 그죠? 앞에 소비란 말 나있지. 벌써 이건 수요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 수요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대체 주택 가격 하락은 수요 뭐합니까? 수요. 조건 가격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대칭은 같은 방향 하락이야. 그리고 건축 자재 가격 감소했지. 그럼 공급 많은 거요. 이 값을 네가 먼저 구하는 거다. 값을. 그런다고 오당 가서 밑에 가격과 양의 값을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요건 요거 같은 거지. 그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요. 값은 이 값 나와야 돼.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증가, 양은 모른다고. 이렇게 이런 값이 나와야 된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3번은 낸 어휘들 이겁니다. 이제는 수요 공급이라는 말 안 써. 얘가 수요 함수인지 공급 함수 문제 밝혀주라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3번에 1번에 뭐 있으면 생산 요소 비용이지. 이건 무슨 함수? 공급이지. 공급 뭐한 거요? 감소. 그죠? 공급 감소면 가격은요 올라가지만 거래량은요 감소하지. 자, 2번은 소득은 무슨 함수? 수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수요 증가지. 그래서 소득이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오고 양도 뭡니까? 증가된다. 그죠? 자, 3번, 4번, 5번을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문제 3번에 3번 갑니다. 3번에 3번 보니까 이때 뭐라 했습니까? 도안제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변했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안제 가격 날씨 무조건 반대 방향. 보안제 가격 상승 결국 수요 감소야. 그리고 기술 진보는 뭐요? 공급이지. 공급 뭐요? 자, 요 질문해서 밑에 가격량을 구해야 되지. 요건 요거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요. 요 답 나오면 돼. 무조건. 그 다음, 자, 4번 갑니다. 4번 대체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수요 뭐죠? 수요 증가지. 그 다음에 또 뒤에 뭐 있습니까? 건축비 하락 때문에 공급 뭐죠? 증가죠. 해서 이와 같이 가격량을 구하는데 이것도 이거 같은 거죠. 얘는 요 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 수요 뭐예요? 수요 감소. 그 다음 건폐율이 감소했지. 공급 뭐예요? 감소조죠. 자, 봐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가격량 한번 써볼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뭡니까? 양은요. 공급 감소는 가격 올라가지. 양 뭡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얘는 값이 뭐냐면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뭐죠? 이렇게 답 찾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3페이지. 자, 5번과 6번 두 개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5번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6번만 제가 풀어줄게요. 6번만. 어쨌든 이거는 5번, 6번 같은 것은 항상 시험 나오니까 푸셔야 됩니다. 자,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 써주자. 그래서 일단 수요 보니까 뭐 있습니까? Q. 이 조심할 건 QD가 수요고 QS가 공급 아닙니까? 이 혼드라면 안 돼. 따라서 이때 수요는 뭐 있어? 100 마이너스 2P죠. 공급은 뭐 있습니까? 10 플러스 4P인데 여기 수요가 변화가 있네 보니까 어떻게 해요? QD는 80 플러스 80 마이너스 3P입니까?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결국은 Q 남은 경우는 Q 대신 뭐 있습니까? 요 값 대신 써주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해보자고. 10 플러스 Q 대신 이거 쓴다는 거예요. 4P는 100 마이너스 얼마요? 2P지. P 넘어가고 양 넘어가야 되지. 하는 순간 부호 바뀝니다. 그래서 4P는 플러스 2P 아닙니까? 넘어갔으니까. 이럴 때 100 마이너스 얼마요? 10. 요 6P 되죠? 90 되죠? P 얼마 됩니까? 15 되죠? 결국 요 15를 때 P 있는 요 둘 중에 편한 것이 집어넣고 둘 중에 한 곳이면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제가 여기다 15 집어넣을게요. 얘 30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100 마이너스 30이니까 Q 얼마 됩니까?
자, 한 번 더요. 얘도 해볼까요? 자, 10 플러스 뭐요? 요거 대신 4p는 80 마이너스 3p죠. p 넘어가자고요? 양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호 바뀌는 거죠. 이럴 때 4p 플러스 3p는 80 마이너스 10이죠. 넘어 부호 바뀌니까. 그러니까 7p는 뭐 있습니까? 70이지. 그러니까 p 얼마 돼? 10 되죠. 요 대신 10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호랑결과 이게 30이니까 얘 50 될까? 50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 양은 뭐 70 하락한 거, 20 하락한 거죠. 20. 이렇게 푸는 요령만 기억하시면 돼. 이건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문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균형시장과 해서 균형시장은 딱 정해져 있어. 1번 폼에 하나, 2번, 3번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서 한 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자, 그래 봤으면 좀 쉬었다가 탄력성에 있는 내용하기 탄력성.